너무 슬프게도 우리같이 가난하고 미생인 직장인들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싶지만 절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가끔은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 같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너무 힘든 상황이죠. 당연히 흙수저로 태어났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 등을 부양해야 하는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사실은 지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말이죠. 특히 이들은 어릴 때부터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자신이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유난히 강하죠. 직장 생활도 힘든데 집에 가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피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희생하다 보면 다 같이 침몰하기도 합니다. 돈이 절대로 모이지가 않죠. 이건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이 돈보다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소중한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원래 가난은 염치나 부러움을 사라지게도 하니까요. 또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직장인이자 M4세대 직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의지보다는 수용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이들은 세상과 회사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험담과 뒷담화를 많이 하고 잘하죠.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배울 점이 없습니다. 다들 비슷하니까요. 주변에 배울 수 있거나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패배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주변에 친한 지인이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 이를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인이 실패하거나 힘들어하면 위로같지 않은 위로나 응원을 하죠. 물론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 동질감이 상승하거나 함께 죽자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부자이면서 좋은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가야 하는데 주변 지인들과 함께 뭉쳐서 지옥으로 가기 바쁘죠.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했던 이야기가 절대로 틀리지 않은 이야기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바뀌려면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들의 현실은 직장 생활의 피곤함과 돈이 부족해 이사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당연히 성장과 발전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하면서도 단 하나의 소득원이 오직 월급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월급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죠. 월급이 모든 것이니까요. 이들의 현실은 현재 적은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며 부러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조금 모아도 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돈을 너무 힘들게 모아서 손실을 감당할 용기도 없고요. 대개는 실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빚을 갚는데 써야 할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나 자기개발도 불가능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나 방법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래 모든 곳은 궁하면 통해야 하는데 이들은 궁에서 모든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부작용으로 회사와 월급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억울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 도사리고 있죠. 어쩌면 이들에게 진짜 억울한 것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요즘 한창 유행하는 MBTI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꽤 많습니다. 만약 MBTI가 성향과 사고방식을 확인하는 검사라면 과연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MBTI 특징은 따로 존재할까요? 만약 따로 존재한다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MBTI 특징과 유형이 많을까요? 참고로 저는 ISTJ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성향과 사고방식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한탕주의, 즉 인생은 한방이다라는 마인드를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 같은 미생들은 직장 생활에서 정답을 찾기 어려우니 가끔은 로또 외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지금의 가난한 현실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로또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로또나 코인 등 운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돈을 모으는 과정의 괴로움보다는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축이나 절약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끌을 모으면 티끌이고 저축은 쓰고 남는 돈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또한 돈에 관한 확실한 주관도 없고 상대적으로 귀도 얇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의 이상한 정보에 혹하기 바쁘고 친구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이 그렇죠. 물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불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작은 금전적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나 파트너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죠. 의외로 회사에서 금전비리 등의 문제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을 옆에서 보면 그냥 안타깝죠. 얼마 안 되는 너무 작은 돈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구독자님들은 절대로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패배의식이나 적대감, 열등감이나 질투 등이 폭발하는 거죠. 이들은 왠지 잘못 건드리면 터질 듯한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 또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수저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데 이번 생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과감한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바빴습니다. 저에겐 생활의 불편함을 지우는 것과 안정적인 느낌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의식도 가득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면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말리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이 느껴졌고요. 혹시라도 지인이 성공하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도전을 선택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질투나 열등감은 폭발하면서도 실행력은 항상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힘든 현실은 벗어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지금의 현상 유지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기 바빴고 변명과 핑계,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누가 봐도 제 모습은 별로였을 겁니다. 회사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았습니다. 물론 결과물이나 성과는 항상 엉망이었죠. 당연히 도전과 목표의식도 없었고 안전빵이 최고의 빵이라는 사실을 그동안의 나쁜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해지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고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구독자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하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성향과 사고방식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을 만들며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말과 행동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좋은 행동과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말이 행동과 습관으로 이어지려면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처럼 어쩔 수 없이 상사나 상황에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개인의 영역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난을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극복하기 힘든 운명이라고 느끼기도 하죠. 가난과 부는 대물림 된다고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겠죠. 만약 테레사 수녀님의 말처럼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면 가난한 운명을 만들어내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는 안 맞는 나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물건이라도 대량 구매를 하거나 즉흥적 구매를 합니다. 지금 싸다고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집에 많이 쌓아두죠. 그리고 명품을 구매하거나 술이나 패션, 호캉스나 오마카세 등 나름의 부자놀이를 하거나 유흥과 쇼핑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를 넘는 소비를 하는 거죠. 특히 이들은 돈을 버는 실력보다는 쓰는 실력이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또한 적은 돈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소비합니다. 카누보다는 스타벅스를 마시고 대중교통보다는 모험 택시를 타고요.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죠. 사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합리적 소비와 저축을 통해서는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한 거죠. 이들은 절약하고 모은다고 해서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나쁜 소비 습관들이 점점 강해지고 상황은 악화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의 소비 습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익숙하니까요. 누구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생각 자체가 습관이 되어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행동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가난이 계속 악순환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이해와 투자나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돈에 대한 이해나 투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수요나 공급 곡순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만약 수능에서 부동산 계약이나 돈에 대한 개념, 투자 방법 등을 가르쳤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이해나 관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모두가 그냥 잘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래서 늦게나마 깨닫고 독서를 통해 돈의 속성이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부자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도 힘들고 실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이나 절약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부동산 연끌 투자나 위험한 코인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일명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돈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오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반감이나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죠. 게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더럽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공격하고 비리나 갑질 등으로 돈을 모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질투나 열등의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기도 하고요. 돈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의 현실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가끔 부자들은 돈을 모으려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혐오해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아도 최소한 혐오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이들은 독서나 공부, 자기계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성장이 이미 멈춘 상태죠. 단지 힘든 경험만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와 실행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나중에,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실행을 뒤로 미루기 바쁘죠. 실행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저성과나 승진 누락 등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더 슬픈 사실은 운동이나 건강관리도 부족하고 나쁜 식습관 때문에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은 늘 함께하는 평생 친구가 되죠. 결국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건강이 계속 악화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림픽 공원에서 10년 이상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몸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요. 뚱뚱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구독자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